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7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항체 효과를 급격히 감소시키지만 3회차 접종을 하면 중화항체가 기존 2회 때보다 25배 증가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거브러야소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가벼운 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습용 3D 프린터가 배출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와 양을 YTN이 국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3D 프린팅의 재료인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이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5배까지 올랐고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3차원 형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3차원 형상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해서 특수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 규모였던 어제 7,175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2,785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 수는 5,418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6.5%를 차지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만에 17명 늘어 85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도 57명 증가해 누적 4,077명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22명 늘어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2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추가로 확인된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은 해외 유입 사례, 16명은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6명 가운데 3명은 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들이고 2명은 모잠비크, 1명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입국자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감염자는 전날까지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던 38명을 포함해서 모두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추가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2명과 선행 확진자들의 관계를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의심자 중 대부분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5%로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4%고 경기 81.1%, 인천 87.3%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42개, 경기 69개, 인천 10개로 수도권 전체의 121개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003명으로 어제보다 143명 증가했습니다. 병상 대기자들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자는 454명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549명입니다.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18,404명으로 하루 전보다 1,042명 늘었습니다.
서울이 9,19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980명, 인천 1,159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당분간 유행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당국자는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으로 비상계획 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동량도 줄지 않고 추가 접종의 속도가 붙지 않는 현 상황으로 보면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정부가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향후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또 7,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비수도권 감염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8개 시도에서 세 자릿수 감염이 나오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전북 지역 선별진료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1일 최다 확진을 기록한 지자체는 전북만이 아닙니다. 연일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부산은 유치원과 학교,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고 대전은 요양시설 7곳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도 PC방과 병원 등에서 학생과 고령층 감염이 이어져 나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돌파 감염과 미접종 어르신들의 지인 모임에서의 발생이 증가되고 소아청소년에서의 학교나 학원, 또래 간의 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병상 운용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강원, 경남 등 4개 시도는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병상은 상황이 더 심각해 남은 병상이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인 비수도권 지역이 8곳에 이릅니다. 지자체는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하면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까지는 아직도 시간과 인내가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돌파 감염으로 인해 누구도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부가 발표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이 병상 운용에 숨통을 틔울 묘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해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8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근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에서 회복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재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가벼운 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백신으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하면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기존 1, 2차 접종자도 중증으로 악화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존 화이자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로 공개된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이 전제 조건입니다. We expect significant protection against any type of COVID-19 mediated by Omicron in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the third vaccine.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 항체 효과를 현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3회차 접종을 하면 중화 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2회 접종 예방 효과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예방 효과는 약 95%였습니다. 기존의 2회 접종은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timelines are such that we would be delivery ready with a Omicron adapted vaccine by March next year, pending regulatory authorization. 백신 제조사 중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을 공식 발표한 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처음입니다. 모더나와 얀센 등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43명 중 4분의 3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3분의 1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이라고 로셸 월렌스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아직 통계 대상이 적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 능력이 밝혀진 겁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다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주요 증상은 기침, 충혈, 피로 등으로 가벼운 수준이고 입원한 사람은 1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방역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기자회견에서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적용 등의 코로나19 방역 플랜 B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 2회 접종이나 신속검사 음성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이트클럽과 대형 행사장에 도입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10일부터 영화관, 극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확진자 접촉 시에는 자가격리 대신 매일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7월 19일, 이른바 자유의 날 이전으로 거의 회귀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유지됩니다. 네, YTN은 어제부터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육종암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린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YTN은 국내외 전문가 취재에 더해서 자체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학습용 3D 프린터가 배출하는 유해 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6명은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허벅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에서 보면 이제 상황이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취재 결과 정부가 외면했을 뿐 경고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The rats that breathed in the 3D printer emissions, they had much higher blood pressure. Lots of particles could be emitted. There are studies that they are showing that they might have some, they cause asthma and also some type of cancers is possible. 유해 물질은 가느다란 실 모양의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였다는 저가의 중국산 필라멘트. 환기 안 되는 교실에서 녹이고 선생님들처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YTN이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과 함께 실험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자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에서는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산업단지, 소각장 이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흡입을 하면은 신경계통이나 근육계통이나 이런 데에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쭉 누적이 되면은 만성적인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죽음의 가스실이나 다름없었던 교실. 아이들은 안전했을까요? 선생님이 아프고 선생님이 위험한 거는 일단 둘째 문제예요. 학생들이 아프거나 학생들이 위험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정말 내가 분통이 터져. 이렇게 하고 10년 있다가 그때 누가 책임질 낀지. YTN 김지환입니다.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은 2차원 사진 형태라서 환자는 물론 의사도 병변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 의료 영상을 3D 모델로 변환시키고 이를 특수 안경 없이도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등 의료용 영상기기는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층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종양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환자는 물론 의사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의료 영상을 3D 모델로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CT나 MRI 의료 영상을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1, 2분이면 자동으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CT나 MRI 사진을 단층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암이라고 쳤을 때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3D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특수 안경 없이도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에 개발한 3차원 이미지를 적용해 시각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따라 홀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특정 위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존 단점도 극복했습니다. 또 손을 뻗거나 고개를 흔드는 것만으로 홀로그램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도 개발해 수술 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3차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스스로 그 동작에 연동해서 컨텐츠 같은 걸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진은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으며 수술 현장 최적화를 위해 공동 연구 개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의사가 특수 안경을 쓰지 않아도 수술 중에 3차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수술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KTX 휠체어 좌석을 이용했다가 무려 45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냈습니다. 휠체어 없이 보조기구만 갖고 타서 정당한 이용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좌석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경추 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 장애인 황덕현 씨.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를 사용합니다. 지난 5일 대구를 다녀오기 위해 KTX 수동 휠체어 좌석을 예배한 황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개인 워커만 갖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수동 휠체어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만 예매할 수 있는데 워커는 휠체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워커만 가져간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워커만 갖고 탑승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콜센터 직원한테 그거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동대구 내려갈 적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했고.
황 씨는 신랑의 끝에 열차에 놀랐지만 다시 객실 승무원이 다가와 위약금을 요구했고 결국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준 운임의 10배인 4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다 이용할 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증도 보고 그 제 몸병도 봤는데 그 위약금을 물게 됐어요. 코레일 측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황 씨에게 부가 운임을 징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가 그동안 휠체어석을 이용한 건 중증 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을 두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원칙을 고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레일 규정을 보면 장애인, 유공자 등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휠체어 소지자로만 본 건 너무 좁은 해석이란 겁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 좌석을 마련해서 운영해라 라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물리적인 그 휠체어를 소지한 사람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으로. 또 보행 보조기기 역시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휠체어석 이용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황 씨에게 사과한 뒤 위약금을 모두 환불 조치하고 워커 등 이동 보조수단 소지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제주에서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발견됐습니다. 이 황새는 올해 태어난 암컷 개체로 지난 5월 충남 예산에서 방사됐으며 이름은 겨루입니다. 방사된 뒤 지난 9월 인천에서 발견됐다가 제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에서는 황새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다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으로 발견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전 세계 전체 개체수가 1,000마리에서 2,5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국이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천명하자 미국 동맹국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 뒤를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영국이 뒤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의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습니다.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What I think the House and no officials, Mr. Speaker. 캐나다도 현지 시각 8일 동참을 발표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밝혔습니다. We are extremely concerned by the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why we are announcing today that we will not be sending any diplomatic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Olympic Paralympic Games this winter. 호주도 현지 시각 8일 동참을 알렸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7일 가장 먼저 미국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호주가 모두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동참으로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5개 국가도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나섭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앞서 특수한 안경 없이도 기존 의료 자료를 3차원으로 변환해 홀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키스트 생체재료 연구센터 한영섭 연구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